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열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을 불법 사찰하고 퇴사를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제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이 입수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마트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는 노조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사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꾸준히 업데이트했으며 그중에서 문제 직원으로 찍힌 직원에 대해서는 갖은 불법 방법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조 설립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공개된 2011년 3월 이마트 인사 담당 기업문화팀의 복수노조 대응 전략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봉쇄하기 위해 직원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노총이나 이마트와 관계가 있는 이들의 여자친구까지 파악해 상부에 긴급 보고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을 불법 사찰해오던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이마트 노조 전수찬 위원장과 노조 결성에 동참한 김모 회계감사를 징계 해고했으며 이외에도 노조에 참여한 직원들은 지방 발령 등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이 같은 이마트의 행태는 위법성이 다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장하나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변,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개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자유권, 인격권을 유린하고 노동기본권까지 말살했다며 이런 기업이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재 소장은커녕 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고 맹공격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어제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헌재 소장 후보자까지 됐는지 황당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의 축제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헌법재판관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가족 동반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판사 시절 평판이 후배 법관이나 법원 직원을 부하 다루듯 하는 등 좋지 않았다며 이는 헌재의 기능인 국민통합과 갈등 조정은커녕 갈등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욱 수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동욱 내정자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무원칙 무신뢰 인사의 상징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에서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단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어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은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 당선인은 한미동맹 60주년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미국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오는 30일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오전 나로우 3차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오는 30일에서 내달 8일 사이에 나로우 3차 발사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로우는 지난해 11월 29일 발사 예정 시간 약 16분을 앞두고 추력 방향, 제어기용 전기 모터 펌프 관련 전기박스의 과전류 문제로 발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중앙일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소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북한을 지목한 근거로 중앙일보 사이트 해킹 당시 이스원이 해킹했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 북한의 최신성 산하통신회사가 중국 회사로부터 임대한 IP 대역에 이스원이라는 이름의 PC가 접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지원이라는 이름의 PC가 놓여진 곳이 북한인지 중국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데다 해킹 당사자가 다른 서버들은 삭제를 하면서도 한 대만에 굳이 삭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킨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1월 17일 열심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열심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다 붙잡혀 논란이 된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 감청영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감청영장, 즉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근거로 미행과 사진 촬영 등 무차별 민간 사찰을 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미행 피해자인 이상호 씨 측은 지난 13일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은 뒤 이상호 씨를 무차별 미행하고 사진 촬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상호 씨의 변호인단인 박치현 변호사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상호 씨에 대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은 것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일종의 실시간 감청 허가서 또는 사전 감청영장입니다.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대상으로는 우편과 모든 종류의 유무선 통신이 포함돼 실시간으로 검열과 감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때문에 유괴 등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도 감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공안 수사를 하는 국정원 등에서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설창일 변호사는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성이 크다며 허가서가 있더라도 미행이나 사진 촬영 등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현재 통신 제한 조치를 근거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던 사실을 정당화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원 중부서 관계자는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발부에 대해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를 계속할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남발해 표적 수사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당 의원 6명 중 무려 4명이 기소된 상태로 이들 대부분의 혐의에 비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당시 쇠류 가루를 살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김성동 의원은 현재 검찰이 마지막에 추가한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얹어져 검찰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김성동 의원이 기소됐던 혐의들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지만 갑자기 검찰이 마지막에 끼워넣은 폭력처벌법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했던 행위가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로 위험한 범죄는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희 의원도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등 단체 명의로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2010년 검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당시 서버 음리 혐의까지 더 씌워져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 의원은 후보 등록당이 실수로 누락됐던 재산신고 때문에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돼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실수를 스스로 밝혀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석기 의원은 교육감, 지자체장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 비용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인이 아닌 회사 대표였던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단신입니다. MBC가 칼기 폭파 사건의 김현희 씨 인터뷰를 긴급 편성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003년 11월 김현희가 가짜 공작원이라는 주장을 다룬 16년간의 의혹, 칼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을 반영한 바 있으나 이번에 진행된 김현희 씨 인터뷰는 이것과 상반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박문진의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김철진 시사제작국장의 발언을 전하며 이번 방송이 박문진의 공식 결정이라면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선거가 끝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말했으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약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말바꾸기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어기며 말장난으로 생떼를 부린다며 질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저소득층의 엔게이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연초 식탁물가 급등과 서민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엔게이지수가 23.4%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소비 비중이 높을수록 생계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엔게이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임시 일용 노동자의 식료품 소비 비중은 31.2%에 달했고 노인 가구는 35.5%, 조손 가구는 32.3%, 장애인 가구는 29.7%를 기록했습니다. 1월 16일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